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강세해 보이면서 지수가 올라갔고 오후 들어선 하이닉스가 올라면서 지수 자체를 좀 높이는데 영향을 줬죠. 그리고 파월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파월의장의 발언이 지수는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집중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만 올라가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연중 최고치 다시 근접을 했거든요.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만들어냈는데 환율 여기서 만약에 1,400원 언저리로 가다 보면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연준 인사들 발언 중에서 투자들이 주목한 건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개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스틴 골스비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뭐 이런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 금리를 내리게 되고, 금리 내리게 되면 신흥시장 쪽엔 유리하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걸리는 건 뭐가 있냐면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한 데가 어디였냐면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주최한 포럼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미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가 잡아서 금리 내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근데 저기 가서 우리는 물가 못 잡았어 이러면은 조금 망신스러우니까 약간 허세끼도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파월의 의견이 맞긴 한데 조금 오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달러 인덱스 근데 동시에 빠졌죠. 이게 사실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빠지고 이게 계속 엇갈리는 형태로 나오다가 오늘 둘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둘 다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나쁜 거, 금리와 달러가 내려간 점도 역시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내는데 좀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테슬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판매량을 보면, 인도량을 보면 전년 대비는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크게 증가가 됐고 특히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인하 요인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 이거 털어야 되니까 가격 인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제거가 되고 또 에너지 부분의 성과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점 등이 테슬라를 끌어올렸고 이거는 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근데 다만 오늘 이렇게 장중에 돌아가는 걸 보면 코스닥은 아침에 붕 하고 떴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으로 꾹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상승 종목 수는 거의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살짝 늘긴 했지만 장중 내내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 다음에 에코프로 HLB 이 세 종목이 올린 코스닥 지수가 8포인트 정도?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 올라간 것보다 이 세 종목이 올린 게 더 많아요. 사실 HLB 한 종목이 올린 게 코스닥 지수 거의 올라간 거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2차 전지 플러스 HLB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이제 하나 얹은 게 이제 3천당 제약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올라간 거지. 나머지는 거의 뭐 수급이 빠지면서 이제 끌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는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이게 신저가 8개월 만에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약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 쏠림 워낙 심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차라리 현금화 시키자 또는 나 신용 걸리는데 또 소형주 쪽에 신용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형주 중에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 쪽 물량도 일부 있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털고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려는 매도가 또 유난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형주 쪽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에서는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형주 차트적으로 보면 이쯤에서 한번 튕겨 올라가려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만한데 근데 이제 기관들의 개입이 없는 소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챙겨볼 만한 뉴스는 오늘 뭐 그 밸류업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 관련해서 이제 좀 바꾼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고 또 신한금융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리고 KB금융도 자사주 소각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HLB는 뭐 보신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밀고 올라가는 저거 안 된다고 해서 반토막 났다가 이제는 또 된다고 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때
뭐 반토막 났을 때 매도한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유망한 시장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 이것 때문에 장중에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밸류업으로 연결고리가 돼서 올라간 종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근데 어쨌든 이 뉴스까지 겹치면서 이제 플러스를 장중에 냈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는데 뭐 역시 또 21선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어떤 저항대라서 이제 이게 돌파가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가총액상 추세를 여기도 완전히 뒤집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 사이클 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오늘 어제 음봉 만들어낸 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금융주는 앞서 말씀드린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렸잖아요. 그럼 저게 윗꼬리 달렸구나, 이게 아니라 저 윗꼬리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넘어갔느냐, 하이닉스로 넘어갔어요. 예, 하이닉스가 21선이 되게 중요한 지선이거든요. 이거 깨졌으면 아마 20만 원 정도까지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21선 완전히 지지됐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시소가 만들어졌다 또.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밀렸던 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이제 금융이 빠지고 일종의 어떤 시소 관계, 그러니까 저쪽 던지고 이쪽 사고 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이제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낙폭을 줄이거나 반짝하고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밀렸죠.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버텨주면 그쪽으로도 또 시소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추이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사고 선물도 사고, 코스닥은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아침이죠. 참 기관이 되게 많이 팔고 있다. 작년 2011년에만 순매수하고 그 이후로도 매년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기관이 도대체 뭐 때문에 매도하는 거냐?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순매도하는 종목들의 상당 부분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 입장에서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없잖아 좀 있지만, 좀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은 되게 쉽게 돈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뭐 또 이제 직접 투자해가지고 상장된 이후에 투자해서 수익 난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을 좀 던지는 비중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잡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제도를 손봐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라, 이게 너무 부풀려요. 예, 상장할 때 어마어마한 기업까지 부풀려서 기관들도 물론 이제 수요 예측하고 기관들이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기관들한테 유리하고 기관들이 잡은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부풀어지게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는 상장제도, 공모가제도도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매매한 종목은 외국인들 순매수 1위가 놀랍게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1위예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한미 반도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NF,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업, 그러니까 신한지주,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뭐 KB금융 이렇게 은행주들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대형 IT 종목군들도 이제 들어가서 반도체와 밸류업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2차 전지, 예,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대형 제약주들 HLB,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HLB 제약, 하여튼 이런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서는 반도체주 선별적으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뭐 제약주들, 예, 대형 제약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오늘 그 대형 제약주 몇 개 담았지만 매도 쪽에 제약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게 보였는데,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좀 엇갈리긴 하는데 제약주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은 반나절만 열리고 그 다음에 휴장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급등이 나오거나 폭락하거나 그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근데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6월 20일 이후에 1% 이상 오른 게 한 번밖에 없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완전히 강세 보이고 이제 엔비디아는 눌리고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신고가 가고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엔비디아 눌리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엔비디아 눌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 분할 후유증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한 주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10주가 돼버렸으니까 그전에는 매도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10주로 늘리면 한 3주는 팔아볼까? 이런 어떤 게 가동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게 올라가면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잖아요. 저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보통 한 1, 2주 지나가면 이제 그 현상은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 장세거든요. 오늘 기관은 양시장을 보면 코스피 대형 업종 지수만 매수하고 나머지 다 팔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장 초반에 그 텔레그램으로 시황 보내드릴 때 차라리 모레도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다 주면 나머지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딸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끌어다 주는 종목이라도 나오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형주와 이제 거기까지는 좀 견인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적이 똘똘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추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하고 고객예탁금 추이하고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객예탁금 추이는 좀 왜곡이 된 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건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예탁금이 급증을 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된 채권이 예탁금 계좌로 들어온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현상이 있어서 예탁금이 월말 월초에는 좀 왜곡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빼고, 예, 그렇게 되는 걸 좀 빼고 나서 봐도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있는 거에 비해서 예탁금은 조금 늘었거나 아니면 제자리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탁금이 확 늘어나야 이제 증시를 끌어올릴 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력은 없는 반면에 시가총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못하지만 중성주 쪽에서 개인들이 조금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약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시장이 망가지면 뭐 그조차도 어렵죠.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오늘 힘을 내고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제약도 오늘 강했습니다만 대형 제약 몇 개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들,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엔터 등등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똘똘한 어떤 실적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